없이 영화만의 독특한 이야기 방식 편집. 편집의 세 가지 종류. 영화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는 쇼트이다. 이 쇼트들이 모여서 씬을 이루고 다시 씬이 모여서 시퀀스가 되며 시퀀스가 모여서 한 편의 영화를 만든다. 다시 말해서 한 편의 영화는 쇼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쇼트들이 한 편의 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간순으로 배열한다든지 감독이 보여주고 싶은 순서로 배열하는 작업을 편집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이 편집 작업 가운데에는 두 쇼트를 서로 이어붙이는 작업과 쓸데없는 필름을 잘라내는 작업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편집을 결합한다는 뜻의 프랑스 말인 몽따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잘라낸다는 뜻의 영어인 커팅이라고도 부른다. 연속 편집. 연속 편집은 대개의 극영화에 쓰이는 편집 방법으로서 흔히 하나의 사건을 설명하는 시퀀스에서 많이 쓰인다. 하나의 사건이 진행되는 시간은 현실 속에서는 상당히 길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함께 사무실을 나와 차를 타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찾아가는 데에는 현실에서는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1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어쩌면 영화 한 편을 볼 만큼 긴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영화에서 이 작은 사건 하나를 그대로 다 보여주려면 편집을 하지 않고 카메라맨이 두 사람을 따라다니며 영화를 촬영해야 할 텐데, 그래서는 흥미있는 영화를 결코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영화 작가는 편집을 해서 시간을 절약하려 한다. 이럴 때 쓰이는 것이 연속 편집이다. 연속 편집은 기다란 문장을 속기하듯이 시간을 줄여나가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편집 기법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나 동작의 연속성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 사무원이 버스에서 내린 다음 화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갔다고 한다면, 다음 쇼트에서도 반드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다음 쇼트에서는 갑자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간다면 관객은 그 사람이 다시 방향을 바꾸어 걸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가 걸어가서 자기 사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영화에서의 시간이 5분쯤 걸렸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는 5분 이상 걸리는 다른 어떤 상황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관객은 금방 비현실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 사무원이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동안에 사무실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자, 사무원이 걸어서 사무실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으로는 벌어질 수 없는 긴 사건이 중간에 끼어들어 편집되어 있다면 관객은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없다. 동작이나 시간의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 말고도 연속 편집을 할 때 영화 작가가 주의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제시되면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원인까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갑작스레 화를 내었는데 왜 그가 화를 내었는지 제시되지 않는다면 관객들은 당황하게 된다. 고전적 편집. 연속 편집이 영화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해나갈 때 시간을 압축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교인데 비해
고전적 편집은 주인공들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거나 장면의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로 사용된다. 영화적 작가는 어떤 점을 강조하거나 두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 기다란 쇼트 다음에 짧은 쇼트를 연결하기도 하고, 같은 카메라 각도에서라도 어떤 때는 멀리 찍는 원사를 사용하고 어떤 때는 클로즈업을 사용한다. 주제적 편집. 영화 작가들은 시간이나 동작의 연속성만을 위해서 편집을 하지는 않는다. 영화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관객들이 재미있게 듣기를 바라며, 또 그러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하고, 나아가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했던 느낌과 생각을 관객이 올바로 이해하기를 바란다. 영화 작가들은 자신의 생각을 영화 속에서 대사를 통해 전달하든가 아니면 영상을 통해 전달하는 수밖에 없는데, 영상을 통해 이를 전달하려는 시도 가운데 하나가 이 주제적 편집이라고 하겠다. 에드리안 라인 감독의 영화 야곱의 사다리에서 주인공 제이콥은 월남전의 희생자로서 월남에서 겪은 일 때문에 여러 가지 환상에 시달린다. 감독은 영화 군데군데에 이 환상을 삽입시켜 관객에게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환상이나 과거 회상 장면 등은 영화 속의 시간과는 별 관계가 없다. 이럴 경우에 감독들이 흥미를 갖는 것은 시간 순이 아니라 영화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나 이미지이다. 이런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감독들은 심지어 영화 줄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화면을 끌어오기도 한다. 점프 컷. 연속 편집과 상대되는 편집 기교이다.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는 될 수 있으면 관객의 눈에 띄지 않게 자연스럽게 편집을 하려고 애쓴다. 점프컷은 이와는 반대로 연속되는 동작을 중간에 잘라버림으로써 관객을 당황하게 한다. 이를테면 주인공이 고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린다고 할 때 그 동작의 시작이 있고, 중간 동작을 건너뛰어 갑작스레 동작의 끝을 보여준다. 처음으로 이런 점프컷을 선보였던 영화는 프랑스의 영화 감독 장-릭 고다르의 내 멋대로 해라 였다. 현대의 영화에서는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든가 특수한 효과를 내고 싶어서 불가피하게 점프컷을 써야 할 경우에 두 개의 화면을 겹치거나 페이드인과 페이드아웃을 사용하여 두 개의 쇼트를 되도록 부드럽게 연결시킨다. 롱테이크. 쇼트 하나의 길이가 얼마만큼 되어야 적절할까 하는 문제에는 아무도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영화 작가마다 영화를 만드는 스타일과 기호가 다르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할리우드 영화에서 쓰이는 쇼트들의 평균 길이는 10초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어떤 영화에서는 10초가 훨씬 넘는 긴 쇼트들이 사용되기도 한다. 쇼트 하나의 길이가 이처럼 긴 것은 물론 카메라를 멈추지 않고, 다시 말해서 오랫동안 카메라의 스위치를 잡고 촬영했기 때문이다. 롱테이크를 이용한 긴 쇼트는 흔히 편집하는 대신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대체로 쇼트 안에 카메라 앵글의 변화와 카메라의 움직임이 많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로버트 엘트먼 감독의 플레이어와 알랭 코르노 감독의 세상의 모든 아침의 첫 번째 쇼트는 둘 다 롱테이크를 사용한 극단적으로 긴 쇼트이다. 전자는 카메라의 이동이 극단적으로 많아 어지러울 정도이고, 후자는 카메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되어 있다. 세 번째 쇼트가 이야기를 결정한다. 우리는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나면 한 편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았다고 느낀다.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면 장편 소설 한 권을 읽고 난 느낌이 드는 것인데, 요즘에는 베스트셀러 소설을 다시 영화로 만드는 일이 흔하므로 이런 느낌을 갖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하지만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영화는 하나의 기다란 이야기라기보다는 일화, 에피소드라고 불리는 벽돌이 모여서 이루어진 건축물 같은 것이며, 이 일화들을 벽돌로 삼아 하나의 기다란 이야기로 완성시키는 것은 실은 관객이다. 이 일화라는 벽돌의 수요는 영화에 따라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 한 편의 영화는 대개 12개에서 13개의 일화를 담고 있다. 이 일화를 영화에서는 시퀀스라고 부르는데, 한 시퀀스가 수십 개의 쇼트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다. 결국 한 시퀀스란 하나의 이야기인 셈인데, 소설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듯 영화의 시퀀스도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영화에서 하나의 단락을 꾸미는 데에는 적어도 몇 개의 쇼트가 필요할까? 물론 하나의 쇼트만으로도 영화 한 편을 완성할 수는 있다. 이론상으로는 매거진의 크기만 충분하다면 아무리 긴 영화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의 쇼트로 만들 수 있는 것이며, 실제로 하나의 쇼트로 이루어진 영화도 있다. 또 하나의 쇼트로 만들어진 영화는 아니더라도 영화 서편제의 진도아리랑 쇼트 시퀀스처럼 하나의 쇼트로 이루어진 시퀀스는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시퀀스는 실험적인 영화나 특수한 효과를 노릴 때에나 쓰이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보통의 영화에서는 하나의 시퀀스는 수십 개의 쇼트로 이루어지며, 쇼트 몇 개가 모여 단락을 구성하는데, 잘 만들어진 영화의 단락은 최소한 3개의 쇼트로 구성된다. 앞의 쇼트 2개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관객들에게 암시를 주어 예측하게 하며, 마지막 세 번째 쇼트는 그 예측한 바가 맞는지 해결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쇼트 1을 통해 관객은 이 사내가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음을 안다. 이 쇼트 1에 마찬가지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클로즈업 쇼트 2를 연결하면 관객은 이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고 있거나 아니면 둘 다 어딘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리라고 예상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쇼트로 다시 쇼트 1의 사내를 보여주면 관객들은 이 두 사람이 확실하게 마주보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세 번째 쇼트에서 거리의 풍경을 보여주면 관객들은 이 두 사람이 창밖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세 번째 쇼트가 없고 쇼트가 둘만 있어서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조금 애매해진다. 달리 말하면 두 번째 쇼트까지는 아직 이야기가 다양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객은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해하고 적절하게 선택된 세 번째 쇼트에서 마침내 궁금증을 푼다. 그리고 또 다른 첫 번째 쇼트를 보면서 관객은 다시 궁금증을 갖기 시작하고 그런 리듬을 타면서 계속해서 영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음악에 리듬이 있듯이 영화에도 리듬이 있다. 적어도 3개의 쇼트로 이루어지는 영화의 이 리듬은 음악에서와는 달리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 그것은 영화에서 다루는 음악 리듬은 귀로 듣는 리듬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리듬이기 때문이다.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거나 발을 까딱거리며 음악을 듣듯이 영화의 리듬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영화를 감상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재미있게 영화를 볼 수 있다. 그러자면 영화의 리듬을 알아야 하고 영화의 리듬을 알려면 그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한다. 앙드레 바쟁의 말대로 영화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영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빠른 편집과 느린 편집. 앞에서 미국 헐리우드 영화의 평균 쇼트 길이는 10초쯤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평균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실제로 영화에서 쓰이는 쇼트의 길이는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1초도 안 될 만큼 짧은 것이 있는가 하면 몇십 분짜리 긴 쇼트도 있다. 그러면 영화 작가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쇼트의 길이를 선택할까? 일단 하나의 쇼트만을 생각해보면 당연하게도 한 쇼트 안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으면 그 쇼트는 오랫동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정보가 조금밖에 담기지 않은 쇼트라면 짧아져야 한다. 그래서 흔히 클로즈업 쇼트는 짧고 롱 쇼트는 길다. 롱 쇼트에는 아무래도 관객이 해독해야 할 정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적은 정보를 담은 쇼트가 지나치게 길게 제시되면 관객은 지루함을 느낀다. 거꾸로 많은 정보를 담은 쇼트가 너무 짧다면 그 영화는 어려워지거나 관객들을 답답하게 만들 것이다. 이 점을 역으로 이용해서 훌륭한 영화를 만드는 작가도 있다. 예를 들어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은 관객이 한 쇼트 안에 담겨있는 모든 정보를 해독하기 바로 직전에 쇼트를 전환시켜버림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를 보는 내내 궁금증을 갖도록 만들었다. 궁금증이란 히치콕 감독이 만드는 추리물을 보는 데에는 필수적인 요소인 까닭이다. 쇼트와 쇼트를 연결하는 편집에서도 쇼트의 길이는 상당히 커다란 역할을 한다. 쇼트와 쇼트가 연결되면서 생기는 리듬이 각각의 쇼트의 길이에 따라서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스릴과 서스펜스. 액션 영화를 주로 만드는 영화 작가들이 영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긴장감과 속도감이다. 이런 느낌을 창조하기 위해서 영화 작가는 온갖 기교와 트릭을 모두 동원해서 영화를 만든다. 영화 촬영이 끝나고 나서 편집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긴장감과 속도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을 하려 할 것이다. 어떻게 편집을 해야 속도감이 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이 빠르다고 느끼는 것은 그 곡에 8분음표나 16분음표 같은 짧은 음표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영화가 빠르다고 느껴진다면 그 영화에는
짧은 쇼트들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며, 거꾸로 영화에서 속도감을 내려면 짧은 쇼트들을 많이 사용하면 된다. 짧은 쇼트를 많이 사용해서 편집을 하면 영화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편집 방식을 빠른 편집이라고 부른다. 고요함과 명상. 연결된 쇼트들이 길이가 길고 쇼트 안의 움직임이 그다지 격렬하지 않다면 관객은 그 쇼트들을 보는 동안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낀다. 이러한 편집 방법을 느린 편집이라고 하는데, 안정되고 조용하며 명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많이 쓰인다. 빠른 편집이 관객을 사로잡기 위해서 사용되는 편집 기법이라면, 느린 편집은 영화 작가가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에서 제시되는 문제에 관해 생각하도록 요구하거나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편집 기법이라고 할 만하다. 이럴 경우 관객은 영화를 더 이상 수동적으로 감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영화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알렌 코르너 감독의 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의 한 장면을 살펴보자. 부와 명성을 모두 얻었지만 음악을 잃은 마랭은 자기의 스승 콜롱보를 밤마다 찾아와 그의 연주를 몰래 듣고 간다. 그러다 스승에게 발각되어 둘은 음악이 무엇인지에 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자가 음악의 본질에 접근해 있음을 안 스승이 함께 슬픔의 무덤을 연주하자고 청한다. 이 시퀀스의 길이는 2분 30초나 되지만 거기에 사용된 쇼트는 7개밖에 되지 않는다. 빠른 편집의 예로는 탑건을 들 수 있는데, 탑건에서는 25초 동안 16개의 쇼트를 사용한 경우가 있으니 이것과 대비하면 크게 대조가 된다. 한 쇼트의 길이만 봐도 그러하다. 가장 짧은 쇼트가 9초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영화의 호흡이 얼마나 긴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관객은 이렇게 느린 편집과 함께 흘러나오는 느린 음악을 통해 주인공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함께 동참하게 된다. 자동차의 질주. 자동차가 질주하는 장면이나 추격 장면은 거의 모든 액션 영화에서 빠지지 않고 나온다. 이러한 장면의 생명은 자동차가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달려가는 자동차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쇼트를 분절해서 각 쇼트에서의 자동차의 주행 방향을 반대로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쇼트 1에서는 자동차가 화면의 오른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달려간다. 쇼트 2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더욱 큰 크기로 잡은 자동차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달려간다.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카메라의 앵글과 촬영 방법, 자동차의 주행 방향, 그리고 각 쇼트의 길이를 바꿔가면서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광각 렌즈를 사용하면 속도감을 더 높일 수 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다. 영화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떻게 표현될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여주면 되겠지만 실제로 영화는 두 사람을 언제나 동시에 보여주지만은 않는다. 대개의 영화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각각의 주인공을 따로 나누어 찍은 다음에 번갈아가며 보여준다. 물론 영화 작가는 꼭 나누어 찍기를 하지 않고 카메라의 팬 운동을 통해서 대화 장면을 보여줄 수도 있다. 하지만 카메라의 운동을 통해 대화 장면을 보여주면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든다. 실제 생활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카메라처럼 눈을 뜬 상태로 얼굴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는다. 우리는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한 사람에게로 눈을 돌릴 때 본능적으로 눈을 감는다. 다시 말해서 영화에서 나누어 찍기를 하듯이 대화하는 두 사람을 바라본다. 따라서 대화 장면에서 나누어 찍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 체험과 비슷하다고 하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편집 방법이다. 또한 두 사람을 번갈아 가며 보여줄 때 두 사람의 크기는 화면에서 늘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두 사람의 크기가 같게 보이면 화면이 원근감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떤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두 사람으로부터 같은 거리에서 바라다보는 경우란 거의 없으므로 화면 안에서 두 사람의 크기가 똑같이 제시되면 관객은 화면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낀다. 나누어 찍기에서 영화 작가가 주의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사항은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동작을 취하면 그 동작을 반드시 화면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책상을 사이에 두고 A와 B 두 사람이 서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때 A는 빈손이다. 먼저 A를 보여주는 쇼트가 10초 정도 계속되었다가 다음에 B를 보여주는 쇼트가 다시 10초 정도 이어졌다고 하자. 이 사이에 A는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가방을 집어들었을 수도 있지만 다시 A를 보여주는 쇼트에서 A는 그대로 빈손으로 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객은 혼란을 느끼게 된다. 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A를 보여주는 처음 쇼트에서 A가 막 앉으려는 동작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가방을 집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대화 장면에서 나누어 찍기를 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이라도 촬영을 할 때에는 실은 한 사람의 연기자만을 찍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 사람을 찍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누어 찍기를 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시선이 일치하도록 인물을 배치해야 한다. 그래서 영화 작가들은 이 장면이 관객에게 사실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찍혀지지 않는 다른 한 연기자를 카메라 뒤에 서게 한 다음 촬영 중인 연기자가 이 카메라 뒤의 연기자를 바라보고 연기하게 된다. 나누어 찍기는 영화 이외의 다른 예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영화만의 독특한 표현 수단이다. 쇼트와 쇼트가 바뀌는 가운데 관객은 다른 예술 장르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영화만의 독특한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여기에서 역시 앞에서 설명한 세 박자의 리듬이 작용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에서는 두 쇼트가 반복되어 나타나므로 A, B, A, B, A, B, A, B, A 이런 식으로 9개 박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서 영화 작가는 나누어 찍기를 할 때 대개 10초 이하의 짧은 쇼트들을 사용한다. 피아노 건반 하나를 누르면 그 소리가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
되듯이 한 화면의 인상은 다음 화면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우리 눈이 가진 잔상 효과와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런 효과 덕분에 관객은 화면이 바뀔 때 특정한 리듬감과 함께 다음 쇼트에 전개될 장면을 기대하고 예상하며, 나아가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방의 역할까지 떠맡게 된다.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두 가지 사건이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을 때 영화 작가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각각의 사건을 촬영해서 1시간씩 차례로 관객에게 보여준다면 관객은 그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사건을 번갈아가며 조금씩, 이를테면 이 사건을 1분, 저 사건을 1분, 다시 이 사건을 1분,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관객들은 두 사건이 서로 관계가 있음을 알기가 어렵게 되어버린다. 우리는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영화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의 서로 다른 두 측면을 보고 있는 것이므로,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강조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럴 경우에 영화 작가는 한 가지 사건은 자세히 보여주고 다른 한 가지 사건은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그러나. 소설에서라면 여러 사건들을 나열하거나 한 사건과 다른 한 사건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그러나 같은 문법적 접속사를 사용한다. 하지만 영화에서 이런 문법적 접속사를 사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영화에서는 여러 사건을 나열하거나 두 사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할까? 영화의 언어는 바로 영상이다. 따라서 영상이 접속사의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반복되는 영상이다. 예를 들어보자. 영화 델리카트슨에서는 한 시퀀스가 끝날 때마다 영화의 무대가 되고 있는 푸죽한 건물의 전경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이 반복 영상이 이 영화의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반복 영상이 이 영화의 첫 쇼트가 되고 있음도 기억해 두자. 시퀀스 사이에서 제시되는 반복 영상은 흔히 관객의 기억을 돕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또 반복 영상은 사건의 일부를 가리거나 생략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건이 진행되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한다. 그런가 하면 한 사건을 등장인물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